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성적은 과연 어떨까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해가 갈수록 흡연과 음주가 늘고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건강 성적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건데요. 특히 운동 부족도 심각해서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허리 통증 원인도 정말 여러 가지라고 하죠.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허로의 요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허리가 아픈 게 단순히 허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조성태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이제 요통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허로에 의한 요통입니다. 허로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한 그 허로증에 의한 요통을 판별해내기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모든 기능이 쇠해져 가면서 나타나는 노인들 또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요통이 되겠습니다. 그냥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허로증에 의한 요통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허로증에 의한 요통은 사실은 퇴행성 질환들이 많고 진액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괴로워도 검사상에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는 조직들이 퇴화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치료해서 요통을 치료하는지 허로에 대한 요통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허로증이라는 것은 피모, 그다음에 기육, 근, 맥, 골, 수, 기혈, 진액이 다 부족한 것 또는 고갈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죠. 피부 기육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허리 주변에, 허리뼈 주변에, 디스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다 늘어지는 거예요. 근맥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잘 못해서 허로에 의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허로에 의한 요통뿐만 아니라 허로증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뼈골이 쑤시다, 여기저기 쑤시면서 아프다, 어깨가 잘 안 올라간다, 옆구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로증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허로증의 증상은 정말로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반적인 증상은 식사하는 양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체중이 차츰 빠지는 것이 사실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밥맛이 없다. 먹어서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밥맛이 없다.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신이 자꾸 어두워진다. 깜빡깜빡거린다. 맑지 못하다. 심지어는 머리가 맑지 못하다. 눈이 침침하다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주소증으로. 그것도 허로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정 몽설이 있습니다. 저절로 소변에 정이 새는 것이죠. 또는 잠자다가 뭐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정액 같은 게. 또
대변을 볼 때 조금 나온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몽설, 꿈을 꾸면서 정액 같은 게 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병입니다, 사실은. 진액이 그러지 않아도 고갈되는 그런 상황인데 새 나가니까 어떻겠어요? 아주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거는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됩니다. 또 허리, 오늘이 허리의 요통이죠. 허리가 아프다, 등이 아프다, 등살이 바르다. 등이 그냥 뻐근하고 등살이 바라서 죽는다고 그래요. 서 있질 못한다고 그래요. 이 등이 아픈 것은 사실은 그냥 예사로 넘겨야 되는, 예사로 넘겨도 되는 그런 증상이 아닙니다. 등이 아프다 그럴 때는 이거는 전기가 특히 고갈된 것이기 때문에 전기를 돋궈주는 이러한 특수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 아프다, 옆구리가 결린다. 이곳에 근육과 뼈가 당기고 결리고 아프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허로증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사실 정신이 어둡다 하나씩의 증상들만 보면은 뭐 다양한 연령층에 나타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나이라는 것을 추가하면 이거는 허로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또 따로 구별해서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로증의 일반적 증상 중에는 조혈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진액이 고갈돼 가고 모든 것들이 말라 들어가는데 열이 났다 식었다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걸 조혈이라고 그러는데 진액이 더 고갈되겠죠. 이것을 갱년기 증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갱년기 증상. 그다음에 자한이라고 해서 이유 없이 끈적끈적한 땀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진액이 새는 현상이죠. 이건 허로증의 일반적인 증상인데 사실은 굉장히 기운을 뺏어갑니다. 진액이 뼈골로 가고 관절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자안으로 새 나가면 문제가 크죠. 가래가 끓는다. 사실 연세가 드시면 가래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헛기침이라고 그러죠. 목을 다듬는다고 그러죠. 이런 현상이 저절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냐? 가래가 뼈골로 가야 될 것, 진액으로 가야 될 것, 오장육부로 가야 될 것이 기운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래만 없애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로 또는 몸의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치료를 해줘야 근본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사실 이 가래가 목에 낀다 이런 현상도 사실은 허로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로에 의한 기침이 있어요. 우리가 기침 그러면 일반적으로 감기나 그 뒤끝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몸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기침들이 많아요. 물론 기침도 종류가 많죠. 근데 허로증에 의한 기침이 있어요. 근데 허로증도요, 음이허하냐 양이허하냐 음호하동이냐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기침을 또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침 하나도 사실은 굉장히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요통의 한의학적인 관점은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습, 나이라든지 동반되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요통을 치료해야 되겠다. 전후 좌우를 살펴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없애주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인체가 그렇게 해서 흠을 찾아서 흠을 보완해주면 인체가 저절로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력을 찾아서 허리의 통증이 없어지는 것이 허로의 요통의 한의학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허리 통증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오늘 얘기하는 것이 허로에 의한 통증이 되겠는데요. 허로에 의한 요통이 되겠는데요. 산요통이라고 해서 아랫배로 해서 옆구리로 허리가 아파지는 이러한 요통이 있고요. 허리는 전기에 통로인데 전기가 부족해서 오는 요통이 있고요. 또 명문화세라고 해서 밑에 화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야 허리가 제 역할을 하고 배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화력이 부족해지니까 화로불이 꺼지니까 배가 자꾸 헛배가 부르고 그거에 따라서 복부율동이 안 되니까 뒤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신명문허한이라는 것은 그냥 명문만 약한 것이 아니라 콩팥 기능이 같이 허해지는 거예요. 그럴 땐 특징이 등살이 마르면서 코가 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명문 허한 증상은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적 요통, 담음 요통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로에 의한 요통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데 임시 진통제라든지 임시적인 치료에 의해서 나으려고 하는데 낫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허로의 요통은 주변 증상, 나이, 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허로의 요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통 허리의 통증이라고 하면 디스크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보다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하니까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허로증에 의해서 허리 통증을 가지신 환자가 내원한 적이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다양한 병명이 붙을 수가 있죠. 뭐 허리 디스크다. 또 퇴행성이다, 뭐 여러 가지 그 병명이 붙일 수 있으나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요통이 왜 왔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허로에 의한 요통인데요. 허로의 요통은 대개 연세가 지긋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진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고갈되면서 나타나는 요통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허로증에 의한 요통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 번은 50대 여성이 허리 때문에 내원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하도 심해서 이것저것 치료를 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원했는데요. 수족이 몹시 찬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특히 다리가 시리면서 뼈가 시리고 전신이 시려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리다, 손발이 차다 그럴 때는 따뜻하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족해서도 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액을 채워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바로 시린 현상이 차츰차츰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뼈가 시리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것이 바로 진액이 부족하고 전기의 통로에 전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잠잘 때 허리가 뻣뻣하고 아프면서 목덜미도 좋지 않고 이랬습니다. 여성이 50대 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50대 여성들이 허로증에 의해서 본인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기능이 쇠해가면서 요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허로에 의한 통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50대의 환자 생긴 모습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긴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50대 여성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50대 여성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바로 생긴 모습이
또 거기에 첨가돼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50대 여성은 허로증에 의한 요통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 중에서 허로 중에서 어떤 부분이 허해서 나타나는 것인가는 생긴 모습을 보아서 자세히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좌우 시력이 다르면서 난시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또 얼굴이 검은색을 띠면서 근골이 발달된 피육, 말하자면 살보담도 뼈골이 발달된 그러한 체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뼈골이 발달됐고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난시가 있다는 것은 허로의 요통 중에서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서 그 기운이 약해서 요통이 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여성은 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맥은 어땠나요? 네, 여성은 맥이 중요한데요. 맥이 60맥, 62맥으로 좀 낮은 맥을 쳤는데 이것은 허하나다고 하고 또 자세히 보면 대장에 떨어져서 방광이라는 그러한 맥이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등살이 아프면서 뒷목덜미가 아프고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콩팥, 신장의 증상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장을 보하면서 운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좌우 시력이 다르면서 난시가 있고 피부가 까마잡잡한 여성이기 때문에 바로 50대의 신장 기운이 약해서 오는 요통으로 판단되어서 신장 기운을 돋궈주기 위해서 신기환이라는 약을 선방해서 투여한 것입니다. 여기 기자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기, 말하자면 신장의 정을 운행시켜서 필요한 곳에 가게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맥이 방광에 떨어진 것은 운행이 순환이 잘 안 된다. 기운이 있는데 제 위치에 잘 안 간다. 이러한 의미이므로 신장 기운을 돋궈줘서 신장 기운을 잘 운행시키기 위해서 신기환을 선방한 것입니다. 그것은 난시내는 것, 근골형이라는 것 이런 것을 봐서는 아주 적절한 그러한 선방인 것 같습니다. 근골형은 간신이 부족한 체질이고 난시는 간신이 허약해서 간신을 돋궈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환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손발이 냉했다고 했는데 손발이 냉한 것은 바로 신기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 약을 써서 운행을 시켜주니까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허리의 통증까지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몸을 보호할 때 녹용이라는 약재를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한약에 녹용을 더하면 혹시 더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녹용은 흠을 배제하는 약에다가 넣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더욱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특히 녹용은 근본을 돋구기 때문에 허로증에 의해서 병이 왔을 때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선천인 근본을 돋궈주기 위해서 이 녹용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을 돋구고 기를 돋구며 신을 돋구어서 또 혈을 보충해서 아주 근본을 든든하게 하는 아주 성약이 되겠습니다. 근본이 든든해져야 바로 허리의 통증도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 허리 통증도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의학으로 허리 통증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심장실렬에 의한 비염이다. 비염은 비염인데 심장실렬이 원인이 돼서 오는 비염이다. 비염 환자들이 많아요. 많은데 잘 안 나요. 아무리 뭐 뿌리는 거 하고 뭘 해도 잘 안 나. 근데 심장실렬에 의해서 오는 비염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심장실렬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해내는가? 이게 한의학의 독특한 그런 이론 중에 하나인데 심장실렬이라는 것을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구별해내면 예상외로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나타난 증상이라든지 생긴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비염 환자가 고통받아서 오는데 이거 고쳐달라고 오는데 심장실렬이라는 것을 판단해내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장실렬, 심장이 들어갔으니까 사실 심장과 관련되는 그러한 병이겠죠. 심장과 비염이 연관돼? 참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원인도 모른 채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뿌리는 약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사실 심장실렬에 의한 그 비염은 더욱 이런 치료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뿌리는 약이나 먹는 약으로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졌다가 도로 그려는 그 병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심장실렬에 의한 거예요. 한의학적으로도 구별해내기가 어려운 사실 심장실렬입니다. 심장실렬의 비염의 한약을 많이 써도 이게 심장실렬에 의한 비염이라는 것을 판단해내는 것도 어렵지만 판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무리 한약을 써도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한약을 쓰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면 심장실렬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첫째가 얼굴이 붉은 거예요. 얼굴이 붉어야 돼, 첫째. 붉다는 것은 심장과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붉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다 비염이 오나요? 아니에요. 비염 환자 중에 얼굴이 붉은 사람이 심장실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중에서 거기에다가 얼굴이 붉은 데다가 구설생창이라고 해서 입안에 자꾸 구멍이 나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혀나 구강이나 어디를 불문하고 입안에 자꾸 염증이 생겨서 파이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염 증상이 있고 얼굴이 붉고 구설생창이 있다. 입안이 자꾸 허는 증상이 동반된다. 그러면 80% 이상이 이것은 심장실렬에 의한 비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몇 가지 추가하면 더욱 정확하게 심장실렬에 의한 비염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경계번갈이라고 해서 자꾸 가슴이 답답해하거나 입이 말라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또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뭐 거의 90% 이상이 이것은 심장실렬에 의한 병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얼굴의 색깔이에요. 하얀 사람이 비염이 왔다 그러면 폐와 연관되는 비염이에요. 얼굴이 붉은 사람이 왔다. 비염으로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붉어. 그러면 이것은 심장에 의해서 심장과 관련돼서
이번에는 비염으로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누리끼리해. 아, 이것은 비위에서 운행작용이 안 돼서 오는 거구나. 또 비염으로 왔는데 보니까 코도 길고 얼굴도 길면서 매가리가 없어 보여. 아, 이거는 코가 길하는 차원에서 원기가 부족돼서 비염이 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염이라도 그 원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심장실열이라는 거, 기가 허화되는 거, 폐와 연관된다는 거,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비염이 잘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치료되면 깜짝 놀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약 쓸 때만 낫는 게 아니라 약을 쓰지 않더라도 증상이 다 없어지면 재발하지를 않아요. 약을 끊어도. 그래서 심장실열과 심장허열이라는 게 있어요. 허실이죠. 허한 것과 실한 거예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허한 것은 그 입안이 헐지가 않아요. 입안이 헌다는 건 열이 있는 거거든요. 실열이 있는 거거든요. 실열이 있기 때문에 분화구가 생기는 거예요. 열이 올라가서. 허열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같은 얼굴이 붉은 사람이겠죠. 심장이니까. 심장이 붉은 사람이거나 또는 입술이 얇거나 코가 뾰족하거나 눈이 동그랗거나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거나 하는 이런데 입안에 허는 증상이 없어. 그러면 아, 이것은 심장이 허에서 오는 병이구나. 허에서 오는 비염이구나. 그럴 때 이제 성심산이라는 약을 쓰면 비염이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실열에 의한 것은 입안이 헌다든지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열이 올라온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비염이 있어요. 그러면 신미도적산을 쓰지 않으면 안 나요. 그럴 때 성심산을 쓰잖아요. 약간 듣는 듯하다가 안 들어요. 그런데요, 허열에다가 신미도적산을 쓰면요, 소화가 안 되고 막 설사를 하고 부작용이 심하게 나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한의학이. 이게 실열이냐 허열이냐를 구별해야 돼요. 심열, 또 이게 달라요. 또 심열이라는 게 또 달라요. 이 심열에 의한 것이 있는데 이 심열은 도적산 또는 사심산을 써요. 근데 도적산은 특징이 있어요. 심열에 의해서 오는 도적산은 특징이 있어요. 피부가 가려울 수가 있어요. 또 어린아이들 경우는 야경이라서 밤에 자꾸 보채면서 울어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막 누가 꼬집는 듯이 그냥 얼굴이 빨개지면서 활 휘듯이 이렇게 하면서 울어요.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웁니다. 그런 애들은 심장열에 의한 거예요. 애들 자다가 우는 애들 있잖아요. 심장열에 의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도적산을 체질에 맞게 가감해서 쓰면 심열이 없어지면서 바로 밤에 우는 것이 없어져요. 근데 심열에 의한 비염도 이 도적산을 쓰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심탕이라는 게 있어요. 사심탕은 요 도적산하고는 또 완전히 또 달라요. 요거는요. 사심탕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구별해서 사실은 써야 됩니다. 같은 심장에 대한 것도. 그래서 심장 실열에 의한 비염은 정확하게 구별해서 판단해서 얼굴이 붉고 그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번열증이 나타나고 또 입안이 허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비염 증상이 있을 때는 이것은 심장 실혈에 의한 비염이에요. 그럴 때는 심장 실혈을 쳐주는 심미도적산이라는 약을 써야 비염 증상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염 증상 하나 가지고서도 정말로 그 원인이 많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심장실혈에 의한 비염이라는 증상입니다. 심장실혈에 의한 비염으로 고생하다가 치료된 환자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남성인데요. 비염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뿌리는 약도 해보고 먹는 약도 해봤는데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일본에도 의술이 발달됐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본국에 돌아와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미도적산이라는 심려를 다스려주는 한약을 투여했는데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 지금까지 뿌리던 약이라든지 먹는 약을 다 안 해도 요즘은 코 속이 매우 편안하고 별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워한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심혈에 의한 비염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과 또 심미도적산을 투여한 이치도 궁금합니다. 네, 한방적으로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도 코병이 생겼을 때 코에 대한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치료를 해줘야 정확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도 코에 병이 있지만 코에 병이 아닌 심장에 관한 약을 투여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에 해당되는 이마가 상당히 넓게 생긴 남성이고 얼굴이 붉으면서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염뿐만 아니라 입안에 염증이 생겨서 구멍이 나는 구내염이 잘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붉으면서 구내염이 잘 생긴다는 것은 바로 비염과 직접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심장 실혈에 의한 비염으로 판단되어서 심미도적산을 투여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심미도적산이라는 약은 심장에 실혈을 치는 약이지 비염약은 아닌데 이 약을 써서 몸이 좋아지니까 비염이 동시에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자 비염 말고도 다른 증상이 있었나요? 네,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비염으로 콧물이 나고 항상 코가 막혀 있는데 환절기에 더욱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약을 항상 벌써 10년 이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약을 쓰는데 잘 낫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염도 자주 앓고 대변을 볼 때 시원치 않아서 오래 있는 습관이 있으며 대변에서 가끔 피가 나오고 여름에는 대변을 속옷에 묻히는 경우도 있고 치질 증상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변이 잦을 때가 있고 소화도 잘 안 되면서 명치 밑이 가끔 통증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목에 가래가 생기고 땀도 잘 나는 편이라고 했고요. 성격이 상당히 급한데 참을성도 많다고 했습니다. 어려서 코피가 많이 났고 요도 끝이 아프다는 것이 특징이고 소변에서 피가 조금 나온 적도 있으면서 입안이 잘 헐고 피곤을 자주 느낀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오죽했으면 일본에서 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증상들을 열거해 놨는데 이 모든 증상들이 다 연관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증상들이 비염과 연관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전문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심장실혈과 연관이 있고 이것이 비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전문가 입장에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도끝이 아프다든지 코피가 난 적이 있다든지 성격이 급하고 입안이 잘 허는 그러면서 코가 자꾸 막히는 재채기 같은 이런 현상,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심장의 실혈에 의한 비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심미도적선을 투여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시청자의 건강 고민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은 천안의 최현숙 님이 질문을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62세 주부인데요. 한 1, 2년 전부터 혀에 백태가 많이 껴서 걱정입니다. 갈라짐 증상도 있고요. 혀 클리너로 아침, 저녁 닦아도 그 순간만 깨끗하고 생활하다 보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입안이 조금만 건조해져도 백태가 끼고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닦아도 늘 혀에 생기는 백태도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60대 초반의 주부님이신데요. 혀에 백태가 껴서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혀에 백태가 끼는 것은 사실은 치료라기보다도 생활의 법도 가지고 사실은 치료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도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대개 백태가 잘 끼는 사람 보면 식성이 좋습니다. 식성이 좋아요. 너무 잘 먹어요. 배고프면 못 참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식사를 급하게 하고 맛있게 들고 또 걸쭉하고 기름진 음식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개 백태가 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반석죽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말하자면 아침은 잘 들고 저녁은 가볍게 드는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또 식사는 가능하면 비벼 먹거나 물에 말아 먹는 습관을 국에 말아 먹는 습관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알맞은 정도 드는데 약간 모자랄 정도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다 하고 나면요. 천천히 부풀어서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근데 급하게 드는 사람들 뭐가 그렇게 급한지 남이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아는 모양이에요. 급하게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구취가 있고 백태가 잘 낍니다. 이것은 바로 식적에 의한 겁니다. 식적에 의한 거. 그래서 식적을 없애줘야 구취, 백태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를 하고 양치할 때 살짝 혀도 닦아주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백태가 끼는 사람 보면 대개 살집이 있고 조금 잘 먹으면 살이 찌고 살이 잘 안 빠지고 밥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눕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대개 백태가 잘 낍니다. 반대로 마른 사람들이 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신장 기운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과
명문이 약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밑에 화력이 약해서 제대로 소화 흡수가 안 돼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또는 얼굴이 붉은 사람이 심열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백태만 끼는 것이 아니라 혓바늘이 잘 돋고 혓바닥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서 왔는가를 찾아서 한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치료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인 아침 잘 먹고 저녁을 가볍게 드는 것, 식후에는 반드시 팔다리를 흔들면서 걷는 것, 식사는 언제나 약간 부족한 듯 드는 것, 저녁을 가볍게 드는 것, 이런 것들의 생활만 가지고선도 얼마든지 백태가 끼는 것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신 최현숙님, 생활법도를 잘 지켜서 건강한 혀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봅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허루의 요통과 심장 실혈에 의한 비염,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